70대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들고 계셨는데 약은 집에 있어. 그거 먹으면 되지. 굳이 또 살 필요 없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아버지 지난주엔 손주 용돈을 주셨고 지지난주엔 친구 생일 선물도 챙기셨습니다. 이번 달엔 경조사비도 꽤 나갔다고 하시더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을 챙길 돈은 있는데 정작 본인 몸 챙길 돈은 없다는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삽니다. 통장은 점점 비어가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계속 괜찮다고 말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이 들면 돈보다 먼저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이제서야 느끼게 되는 것, 거절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70대, 80대가 되면 정작 본인은 병원비를 아끼면서도 남에게 주는 돈은 멈추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조금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이 채널에서는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조용히 하지만 솔직하게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누군가에게 준 돈을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안 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산하면 무섭거든요. 이렇게까지 줬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나갔을 테니까요.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명절 차례상, 친척 결혼식, 친구 모임. 누가 힘들다 하면 도와주고, 누가 부르면 달려가고. 그게 어른의 역할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사셨고, 윗세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40대, 50대까지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일을 하고 있었고, 월급이 들어왔고, 다시 벌 수 있었으니까요. 조금 빠듯해도 다음 달에 채우면 되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서 뭔가 달라집니다. 빠져나가는 건 여전한데 채워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아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안 채워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빠져나가는 돈은 줄어들지 않는데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점점 없어진다는 것. 60대, 70대가 되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다시 벌 수 없습니다. 젊을 땐 써도 또 채워졌습니다. 이번 달 빠듯하면 다음 달 야근하면 됐고 보너스 타면 메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 있는 돈이 전부입니다. 빠져나간 만큼 그냥 줄어듭니다. 둘째, 쓸 돈은 점점 늘어납니다. 나이 들수록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약값, 검사비, 입원비. 건강할 땐 몰랐는데 막상 아프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게다가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10년 전엔 10만 원이면 장을 봤는데 이제는 20만 원도 빠듯합니다. 셋째, 살아갈 시간은 길어집니다. 70세면 아직 20년, 30년 남았습니다. 그 시간을 지금 있는 돈으로 버텨야 합니다. 그런데 매달 누군가에게 주고 보내고 챙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뒤, 20년 뒤에 남는 게 없습니다. 이건 가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처음엔 고마워합니다. 어머니가 또 챙겨주셨네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2번, 3번 반복되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고마움이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 달엔 안 주시나? 왜 안 주시지? 원래 이맘때쯤 주시는데.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사람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계속 받으면 받는 게 당연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습관화라고 부릅니다. 반복되는 행동은 당연한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상대방도 모른다는 겁니다. 본인이 기대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냥 원래 그랬으니까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가 주는 건 점점 힘들어지는데 상대방은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안 주면 섭섭해합니다. 요즘 안 주시네요. 전엔 안 그러셨는데. 이 말을 들으면 죄책감이 듭니다. 내가 인색해진 건가? 나이 들어서 인정머리 없어진 건가? 아닙니다. 당신이 인색해진 게 아닙니다. 구조가 잘못된 겁니다. 베풀 때마다 기대가 쌓이는 구조. 그 구조 안에서 언젠가는 내가 지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돈을 아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돈을 모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권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몸이 불편해져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졌다고 해봅시다. 그때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거나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도우미를 쓰거나. 그런데 만약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게 유일한 선택지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식은 부담스럽고 나는 미안하고 관계는 틀어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짐이 될 줄 몰랐다. 이 말을 하면서 사는 게 존엄한 노년입니까?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달라집니다. 내가 도움받고 싶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으면 시설을 선택할 수 있고 집에서 지내고 싶으면 도우미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삶.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삶. 그 자유를 지키려면 지금부터 여유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달 누군가에게 주고 보내고 챙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뒤, 20년 뒤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할 수 없으면 존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인색해져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남을 외면하고 혼자만 챙기라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일까봐 두렵습니다. 제 나이 들더니 인색해졌어. 돈만 밝히네. 그런 말 들을까봐 무섭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색해지라는 말의 진짜 뜻은 차갑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지켜도 된다는 뜻입니다.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식 먼저, 가족 먼저, 친구 먼저. 그렇게 50년, 60년 살았으면 이제는 내 차례 아닙니까? 이제는 내 몫을 챙겨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떠올려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본인이 먼저 착용하고 옆 사람을 도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안전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색해지는 건 차가워지는 게 아닙니다. 현명해지는 겁니다.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바꿀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기준 4가지만 세워도 삶이 달라집니다. 첫째, 빌려달라는 요청에 바로 응하지 않기. 누군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계좌번호를 보냅니다. 거절하면 미안하니까, 나쁜 사람 같으니까. 하지만 하루 이틀 생각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며칠 뒤에 답할게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진짜 급한 일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면 기다려줄 겁니다. 만약 하루도 못 기다리고 섭섭해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 매달 나가는 돈을 한번 점검하기. 지금 당장 통장을 확인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을 겁니다. 손주 용돈, 자동이체 후원금, 모임비, 친목회비. 하나씩 물어보세요. 이 돈이 정말 필요한가? 이 모임에 꼭 가야 하나? 안 주면 정말 큰일 나나?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중 절반만 줄여도 1년이면 수백만 원입니다. 셋째, 모든 경조사가 아니라 가고 싶은 경조사만 가기.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1년에 몇 번씩 부조금 봉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물어봅시다. 정말 축하하고 싶어서 가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안 가면 예의 없어 보일까봐 가는 자리인가요? 의무감으로 가는 자리는 나도 불편하고 상대도 불편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은 자리만 가도 괜찮습니다. 그게 더 정직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안 가도 섭섭해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넷째, 도움은 여유가 있을 때만 주기. 지금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요청이 들어올 때 우리는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사정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 형편이 빠듯하다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정직함입니다.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이해할 겁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기준을 바꾸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번 달엔 또 뭐가 나갈까 하는 불안이 줄어듭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두근거리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상치 못한 경조사가 생겨도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되니까요. 두 번째, 관계가 단순해집니다. 의무로 묶인 관계가 줄어듭니다. 안 만나면 섭섭해할까봐 만나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 자리에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남습니다. 처음엔 외로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훨씬 편합니다. 적은 사람을 깊게 만나는 게 많은 사람을 얕게 만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도 크게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안 주면 서운해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은 내가 조금 덜 준다고 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어머니, 안 그러셔도 돼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 거 쓰세요.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지키는 걸 응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는 것으로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닐 수 있으니까요. 평생 베풀며 살아온 삶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이 의미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챙겨주고 함께 나눴던 그 순간들은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 여유를 지키면서 사는 것. 그게 나이 들수록 필요한 지혜입니다. 20대, 30대, 40대에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주는 게 기쁨이었고 베푸는 게 보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알게 됩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인색해진다는 건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 현명해지는 겁니다. 나를 먼저 지켜도 된다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오늘부터 조금씩 내봐도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통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매달 어디로 돈이 나가는지, 그게 정말 필요한 지출인지, 다음 경조사 연락이 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고 싶은 자리인지, 의무감으로 가는 자리인지,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바로 답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생각해 보고 내 형편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1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됩니다. 통장에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누구한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삶.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삶. 그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답은 이미 당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건 지금뿐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이야기들, 누군가 대신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들을 조용히 하지만 솔직하게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가 편안해지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하실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조용히 구독해 두셔도 좋겠습니다.